안녕하세요, 저스트링크의 서비입니다. 오늘은 포도에서는 안 나는 향이 어떻게 와인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향들이 날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도는 포도 맛밖에 안 나는 건데 사실 와인에는 막 커피, 바닐라, 막 향신료, 열대과일, 꽃향 정말 다양한 향들이 많이 나요. 왜 그런 건지 들어가기 전에 앞서 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가 향을 인식하는 거는 코 안에 후각 수용기라는 게 있어요. 이 후각 수용기에 향 분자가 휘발돼서 코 안에 들어가야지, 후각 수용기와 향 분자가 만나야지 우리가 냄새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우리가 뭐 악취가 나거나 그럴 때 코를 막잖아요. 후각 수용기가 닫혔기 때문에 우리가 향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후각 수용기는 열려 있어요. 코는 우리가 열려 있는데 코가 안 막혔는데 어떤 휘발리지 않는 향 분자, 즉 벽이나 이런 데 휘발리지 않는 향 분자를 아무리 맡으려고 해봤자 그 냄새는 맡아지지가 않아요. 왜? 그 향 분자가 휘발려서 코로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자, 요 개념을 갖고 지금부터 왜 포도에는 나지 않는데 와인에서는 다양한 향들이 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포도 자체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 굉장히 향들이 많아요. 이 테르펜이라고 하는데, 물론 저는 문과라서 이 하는 용어들이 맞는지는 조금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문송하지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포도에는 다른 과일들과 다르게 테르펜이라고 하는 휘발되는 화학 물질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 안에 있는 이 화학 물질 덕분에 우리가 포도를 그냥 먹어도 포도에서는 뭐 다양한 과실 향이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이 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화학 용어들인데 전부 제라니올 뭐 이래갖고 이 화합물들이 포도 안에 있으면 이건 제라늄이라는 향이 나는 거고, 리나룰이라는 화합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 포도에서 알싸한 꽃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포도에서 나는 거고 이게 와인에서도 나게 돼요. 자, 그런데 포도에서 와인으로 변할 때는 포도 안에서 휘발되지 않았던 향들이 발효 과정을 통해서 휘발되게 변해요.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소비뇽 블랑 안에는 티올이라는 화합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휘발되는 향이에요. 이 향이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에 이게 결합이 돼 있어서 휘발되지 않고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발효하는 과정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이 티올과 시스테인이 떨어진대요. 그 결과 소비뇽 블랑에서는 파인애플이나 열대과일 이런 향들이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 소비뇽 블랑 포도를 먹었을 때 우리가 못 맡아요. 왜? 그거는 휘발되지 않는 상태였고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는 티올이라는 게 떨어져 나오면서 휘발되게 변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게브리치 트라미너라는 포도 품종이 있어요. 이 포도 품종은 꽃향이 나는 걸로 유명한데 장미향 뭐 이런 향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포도에서는 나지 않지만 발효 과정을 통해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휘발되게 향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포도를 먹었을 때는 이 화합물들이 바로 뱃속으로 들어갔지만 발효를 통해서 이제는 후각 수용기와 만나게 되어서 향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효모라는 거가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효모를 쓰느냐가 또 중요해요. 같은 포도즙이어도 어떤 효모를 쓰느냐에 따라서 향이 100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포도 안에 이미 있던 화합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향들이 있어요. 커피, 바닐라, 빵, 비스킷 이런 향들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포도에 없는 향인데 어떻게 나느냐? 얘네들은 발효를 제외한 양조 과정을 통해서 향들이 추가가 되는 건데요. 오크통이를 큰 데에다 숙성을 하잖아요. 이 오크통에 와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또 화학작용이 발생이 되냐면 락톤이라는 화합물질이 생성이 된대요. 이게 휘발해서 후각 수용기와 만나면 우리가 코코넛 향이라고 인식이 되는 향인 거예요. 그 외에도 이 오크통을 만들 때 오크 겉에 불을 이렇게 지져요. 이때 발생되는 화합물이 리그니은이라는 화합물이 생기는데 이 리그니은 안에 바닐린이랑 이브누엘이라는 화합물들이 생기는데 이게 각각 바닐라 향과 정향 냄새를 맡게 되는 향들이에요. 이렇게 와인과 오크통이 만났었을 때 어떤 화학작용을 통해서 이 휘발되는 향들이 또 새로 생기는 거예요, 와인에서. 그래서 이 우리가 와인을 먹을 때 또 이 향들이 우리가 맡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와인을 병 안에 넣어놨는데 특정한 조건에서 장시간 동안 안에 보관이 되면은 이 와인 안에 있는 화합물들끼리 또 화학작용이 일어난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견과류, 뭐 아몬드, 헤이즐넛 이런 냄새들과 꿀, 그리고 호박연시라고 하는 호박연 냄새, 뭐 말린 냄새,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정말 뭉뚱그려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렸는데 정말 무수하게 많은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원래 포도에 없지만 새로운 향들을 와인 안에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포도 안 자체에서도 원래 나지 않은 향들이 어떤 효모를 쓰느냐에
시간을 통해서 휘발되는 향들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포도에는 없지만 와인에 다양한 향들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한 화학작용,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휘발되는 화합물들이 증가되어서 와인에는 그런 향들이 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말 와인은 무궁무진한 거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와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 나온 연구에서는 발효 과정에서 효모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애들도 알코올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박테리아들은 각 지역마다 나오는 게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토착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새로운 박테리아가 주는 그 향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걸 미생물 때루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정말 알면 알수록 다양한 방식으로 인해서 와인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와인에서는 나지 않지만 포도에서는 다양한 향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 영상이 이런 궁금증을 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휘발 화합물들이 많다는데 근데 나는 왜 와인을 먹을 때 쓴맛밖에 느껴지지 않고 그럼 과연 소믈리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향을 잘 맡는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문과여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읽고 공유할 수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